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그 시점인 거리와 함께 배웠던 내용을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서술자의 개입과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그 종류. 여러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1강의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2강에 해당되는 자, 기타 사항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서술자의 개입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모의고사 수능은 같다고 인식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구별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수능은 그냥 같다는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서술자의 개입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은 편집자적 논평 그래요. 자, 편집자적 논평. 그럼 이 개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얘가 작가가 개입했다고 작가 개입 이렇게 하고요. 가끔가다 어떤 책에서는 뭐냐면 권위적 논평이란 말 나와요. 그 권위적 논평이 그게 편집 논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는 권위적 논평. 대놓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냐. 자, 서술자가 누구야? 작가야. 작가가 편집한 거야, 편집자. 그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냐? 우선 찾기 한번 볼게요. 자, 찾기 했을 때 먼저 잠깐 한번 볼게. 자, 여기는 조금 지우고. 자, 먼저 좀 개념을 요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면 편집 논평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편집 논평이야. 그냥 서술자의 개입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잠깐 보면은 편집 논평은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반드시 편집 논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 편집 논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로 고전 소설은요, 전체 작가시점이라며. 고전 소설도 많겠죠. 근데 현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전은, 대다수가 그냥 다 뭐라고 그냥 전체 작가시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에서 편집 논평이 많겠죠. 자, 했을 때. 자, 어떻게 찾냐? 우선은 3인칭 전체 작가 시점 안에 편집 논평이 있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전체 작가시점이 다 편집 논평은 아니라고. 자, 주로 어떤 거냐면요, 고전은. 이런 소설서 많이 물어봐요. 우선 판소리계 소설, 여러분 뭐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뭐 배비장전, 뭐 이춘풍전, 장기전, 뭐 기타 등등 이런 소설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웅 소설서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소설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얘들은 반드시 거기다 써요. 이렇게. 특히 판소리 소설은 100개 나오면 100개가 다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좀 개놓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잘 익히면 현대소설이야. 그냥 이렇게만 계세요. 현대소설은 이제 판소리계 소설을 현대 계승시킨 아이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로 편집 논평을 쓰는데요. 그게 최만식이야. 그러니까 최만식 이렇게 작가 써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염상섭, 물론 얘는 뭐 판소리계 소설을 현대 계승시키지 않았지만 물론 기타 몇 명이 있어요 더. 근데 주로 얘가 나오면 작가 외워놨다가 얘가 나오면 현대 소설은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편집 논평이. 근데 얘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좀 외워놓으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냐? 찾기 한번 볼게요. 찾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서술자가 누구야? 작가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 작가시점만 해당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 서술체에 반대는 게 대화와 독백이잖아요. 그럼 작가는 등장인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대화체야. 대화는 제외시키고, 이게 독백체야. 이게 독백도 제외시키고. 그럼 남는 게 뭐라고? 남는 건 서술체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제외시키고, 요게 서술체만 관련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제외하면 서술체야. 고전은 거의 대화해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거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아요. 자, 서술체만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걸 제외시켰으면 몇 개 안 남아. 자, 그럼 이제 서술 어미를 보아, 이제 서술 어미.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서술체에 해당되는 서술 어미만 본다고. 어미 확인한다, 이렇게. 자, 서술 어미로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뭐뭐 하겄다. 뭐뭐 했으랴. 뭐뭐 했으리요. 뭐뭐 할소냐. 뭐뭐 할소인가. 뭐뭐까. 뭐뭐 하더라. 뭐 구나 이런 경우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좀 기억해놓고요. 자, 이 정도 서술 어미 기억해놓고, 그런데 얘가 여기나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서술체 안에만 있어야 돼. 해놓고 여기 이제 앞부분은 작가의, 그러니까 작가, 서술자가 작가라면 작가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한 거. 이렇게 여기는 작가의 주관적 마음을 표현하라고. 자, 정서를 표현했다. 정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여기가 지금 한데, 요게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잘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겄다, 뭐뭐 했으랴, 뭐뭐 했으리요. 오늘 주로 생략되죠. 뭐뭐 할소냐, 뭐뭐 할소인가, 뭐뭐까, 뭐뭐 하더라,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작게놓고. 자, 여기 부분은 꼭 외워놔야겠죠. 했을 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오늘같이 날씨가 너무 좋은 날, 학생이라고 해서,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어찌, 주로 이제 여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어찌란 말 나와. 주로 이제 서리법 쓰는 부분이야. 어찌 학생이라고 해서 놀고 싶지 아니하리요. 누가 한 말이냐면 작가가 해준 말이야, 이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니, 내가 불쌍한 사람 봤다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태희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건이를 봤다고 해볼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랴? 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논패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특히 이런 말 주로 생략이 많이 되는데, 어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기 부분을 좀 잘 외우고 있으라고 이렇게. 자, 요게 서술자의 개입이고요. 자, 이번에는 3인칭 전제 착화점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선생님이 그냥 A형, B형 이렇게 나눌게. 그냥 이런 건 없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A형 유형은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3인칭 전제 착화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A형은 예를 들면 서술자가 작가야. 작가가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 1, 예, 등장인물 2, 등장인물 3, 등장인물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얘를 보고 누구의 마음을 썼냐면 기억의 마음을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억의 마음 심리를 표현해 준다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얘를 보고 니은의 마음을 표현해 줘. 이렇게 얘를 보고 디귿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얘를 보고 니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땐 얘들이 안 나오겠죠. 다시 또 얘를 표현할 땐 얘들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각각.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제 착화점이죠. 그런데 B형을 한번 잠깐 볼게요. B형. B형은 주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B형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서술자가 작가인데 작가가 해야 할 일을 등장인물은 기억을 시켜요. 기억인물을 내세워. 여기 이제 주인공인데 우리는 무슨 말을 표현하면
특정 인물을 내세워. 이 말 나와요. 그 특정 인물이 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내세워. 자, 이 특정 인물이 주인공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물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니은이 이렇게 있어. 디귿이 있고 니을 있어. 그럼 기억이 니은을 보고 원래는 니은의 마음을 표현해주잖아. 그런데 얘는 누구의 마음을 표현해주냐면 얘는 기억의 마음을 표현해줘요. 심리를 표현해준다 이렇게. 기억이 니은을 보고 니은의 마음을 표현하잖아. 그런데 얘는 기억의 마음을 표현해줘. 그러니까 기억이 디귿을 보고 기억의 마음을 표현해준다 이렇게. 다시 또 기억이 니을을 보고 기억의 마음을 표현해줘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계속 기억만 나오는 거야. 기억이 계속 관여를 해요. 그런데 A형 같은 경우는 니은 할 때는 기억이 안 나오잖아. 디귿 할 때는 기억 니은도 안 나오고 니을 할 때는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억이 니은을 보고 기억의 마음을 써주고 기억이 디귿을 보고 기억의 마음을 써주고 기억이 니을을 보고 기억의 마음을 써주니까 처음부터 기억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렇게. 자, 요게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특정한 인물을 내세웠다. 이 말은 전적 작가 시점 중에서 B형에 해당되는 요게 주인공이 되는 거야. 자, 요 해당되는 B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것은 요게 일반적인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전적 작가 시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잘 기억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서술자의 개입은 편자 논평이고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작가 개입이고 권위적 논평하고 똑같은 말인데 작가가 결국 서술자가 되니까 전적 작가 시점 안에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 안에만 있는 게 그게 편자 논평이야. 그런다고 해서 전적 작가 시점이 다 편자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찾는 건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서술어 어미를 확인할게요. 서술어 어미를 확인하는데 대화체나 독백체 제어하면 몇 개 안 남아요. 뭐뭐 하겠다, 뭐뭐 했으랴, 뭐뭐 했으려, 뭐뭐 했으냐, 뭐뭐 했은가, 뭐뭐 가. 이제 현대어로 막 풀어내지 이렇게 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보통 고전 이렇게 나오고 뭐뭐 하더라,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가 주관적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요게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는 편자 논평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자, 3인칭 전제작가집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다. 특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도 자, 시점과 관련된 특정 사항 주로 여기 우리 수능 모의서는 요게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해 놓고요. 학교 시험도 요게 많이 나오죠. 꼭 기억해 놓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산문 3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